성형병원들은 광고를 많이 하게 되죠.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이 대형 병원들은 이런 이제 광고를 보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광고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가격을 좀 줄여주는 이벤트 이런 것들로 노출을 시키거나 또는 셀프 후기를 SNS 등에 뭐 많이 이제 이렇게 알리는 그런 광고들이 되는 거죠. 이 과정에서 이제 전문적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과장을 많이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현혹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걱정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.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술자분들이 이제 경력이 쌓이고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어 가겠죠. 특히 이제 저처럼 뭐 20년 이상 오래 수술을 했고 또 고용한 의사 없이 본인이 수술을 다 하는 케이스라면 결과가 이제 골고루 잘 나오니까 마케팅의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. 눈, 코, 뭐 윤곽, 리프팅 수술들은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이게 변화가 확 나타나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광고 효과가 되는 거죠. 결과만 좋으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느 병원에서 한 건지 이제 관심도 갖고 물어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환자가 광고보다는 소개로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. 그런데 지방흡입병원은 이게 조금 달라요. 얼굴 수술하는 것과 성향이 좀 다른 거죠. 일단 수술로 인한 그런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보기가 좀 힘들죠. 수술 전의 모습도 잘 모르고 나타난 변화도 뭐 엄청나게 큰 변화가 나타나야만 조금 뭐 살이 빠졌니? 뭐 이렇게 이런 변화나 이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. 본인만 이제 그 변화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. 그리고 본인이 수술한 사실을 남들한테 잘 이렇게 알리지도 않죠. 지방흡입이 오해와 선입관이 참 많은 성형수술이에요. 수술 과정이 뭐 많이 위험하다거나 또는 만들어지는 결과가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거나 또 뭐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겁한 선택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. 분위기가 이러니까 본인들이 수술한 내용을 뭐 남들에게 알리기가 쉽지 않죠. 제가 이런 제대로 올리는 영상 말고도 쇼츠에서 영상을 좀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댓글을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처음에는 제가 좋은 마음으로 좀 대댓글을 좀 달아보려고 했는데 이 쇼츠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좀 반감만 더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이분들이 좀 제 채널에 제대로 오셔서 긴 영상들도 좀 많이 보시면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실 텐데 그 점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. 제가 이런 영상도 만들었죠. 지방흡입은 오해와 달리 이론적으로 매우 안전하게 진행되는 수술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은 사고가 거의 없죠. 그리고 뭐 걱정할 만한 특별한 문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체중 조절에 완벽한 해결법까지는 아니지만 과정에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말이죠. 특히 뭐 저 정도 이렇게 오래된 병원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. 제가 수술 뭐 직후나 또는 나중에 환자분하고 인터뷰한 영상을 올려드린 영상들이 좀 몇 개 있죠. 뭐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연출된 내용도 아니고 그냥 뭐 잡담같이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상담하는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건데요. 수술 전에 걱정이 많았던 분들이 하고 나서 뭐 이제 실제 상황을 좀 겪어보고 자기들이 이제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전하고 싶어서 고맙게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제 올리는 거를 쿨하게 허락해 주신 거죠. 저는 뭐 굉장히 고마운 케이스죠. 아무튼 그래도 이 지방흡입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좀 쉽지가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방흡입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.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있는 강남역의 이 건물에 성형외과가 5개가 있어요. 제가 하루에 2케이스씩 수술하고 있고 2개 병원은 굉장히 큰 병원이라서 아마 하루에 저희 건물에서만 10분 정도가 지방흡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뭐 강남역 포함해서 뭐 선능역, 뭐 신논역, 신사역, 압구정 이런 데에 저희 같은 병원들이 이런 건물들이 수백 개가 있죠. 전국적으로 하루에 수천 명이 지방흡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알려지는
수술 사고는 거의 없죠.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수술 과정이 진행되고 또 회복이 되고 있어요. 여러분 주위에도 말하지 않고 지방흡입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. 수술 여부나 좋은 결과를 주변에서 듣기가 어려우니까 병원을 선택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. 주변인의 실제 결과가 아니라 이제 광고를 보고 병원을 고르게 되니까, 제가 지방흡입 초기에 이제 병원을 오픈한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초기에 트레이닝 하는 거를 이제 많이 도와드리고, 이분들이 이제 뭐 페이를 하시거나 또는 병원을 개원하는 거를 많이 보고 도와도 드렸는데, 수술 솜씨가 좋은 분들보다는 마케팅 능력이 좋은 분들이, 그런 분들의 병원이 잘 성장을 하더라,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. 지방흡입 병원은 좀 특이하게 실력보다는 어떤 이런 마케팅이 병원 성장에 더 중요한 그런 항목인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이제 옛날에 처음에 병원을 오픈했을 때는 뭐 제가 고용한 의사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광고를 제법 했었죠. 그 병원 방문하고 수술하는 분들의 한 50% 정도가 이런 광고를 통해서 보고 오시는 분들이었죠. 뭐 사실 대부분의 성형병원들이 이보다 많을 것 같고요. 그러다가 이제 제가 수년 전부터 병원 규모를 많이 줄여서 제가 직접 혼자 수술하고 하면서 유료 광고가 완전히 없어졌어요. 보여드리는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이 유일한 광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, 뭐 이것도 제가 직접 뭐 구상하고 편집하고 하니까 돈이 들지 않는 광고죠.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좀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도 보고 해서, 이 영상을 보고 제 병원에 방문해 주시는, 그렇게 인연이 되시는 분들이 한 20%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. 만약 제가 얼굴 쪽 수술을 성형하는 의사였다면 20년 이상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뭐 결과도 잘 만들고 또 이제 인맥들이 만들어지니까 소개로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. 그런데 실제로 소개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 경우는 한 30% 정도? 이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이것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, 지방흡입병원들의 특성이 보통 그러하고, 그나마 제가 너무 오래 해서 그래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좋은 변화를 알아보고 주변에서 물어봐도 뭐 지방흡입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도 있죠. 예전에 어떤 젊은 여성분들 두 분이 친구분들인데 지방흡입을 이제 동시에 같이 하셨어요. 근데 이분들이 그 다이어트, 복싱 이런 체육관을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분들이 좀 되게 좋아지니까 말은 이제 안 하고, 그래서 그 체육관에 회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,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죠. 근데 이분들이 소개시켜줘서 저희 병원에 온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. 좀 아이러니하고 좀 서운하기도 한데, 그래도 또 지방흡입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. 우리가 살이 찔 때 한 부위만 이렇게 찌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이제 같이 찌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한 곳 이제 지방흡입을 한 다음에 다른 부위를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주로 이제 수술하는 부위가 이제 우리 복부, 팔 등, 허벅지, 뭐 여기에 이제 자잘한 다른 부위들이 좀 있는데, 첫 수술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선입관도 많으시니까 결정이 어려운데, 한 곳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좋기도 하고 만만해져서 다음 부위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는 수술 케이스의 50%는 이렇게 한 부위를 하고 다른 부위를 하는 분들이 50%가 되는 거예요.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되죠.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흡입 전문병원이 개원한 역사가 꽤 되죠.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시기와 달리 지금은 뭐 숙련된 의사분들이 많이 있고 장비도 좋아지고, 그래서 꾸준하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좋은 결과와 그 가치가 좀 잘 알려지면 언젠가 지방흡입도 좀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소개하고 그런 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도 같습니다.